원의 방정식을 지난 시간에 챕터 1을 하기는 했는데 뭐 다시 시작한다 치고요. 이 원의 방정식부터 시작할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 1시간 달립니다. 원이 뭐다? 같은 거리에 아니 또 이러네. 점 같은 거리에 있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모임. 그게 원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정의 자체가 사실은 원의 방정식이더라. 그지? 네. 한 점으로부터 원의 중심, 같은 거리, 반지름, 점들, 자취를 구하세요. 그럼 원이 된다고요. 그래서 A, B라는 점에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다 모아보면 걔를 X, Y라고 했을 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에 루트 씌운 게 R이다. 그런데 루트는 꼴보기 싫으니까 제곱해서 이렇게 만들겠더라. 얘가 원의 방정식이었고요. 이것도 이렇게 딱 나와 있으면 이제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땡큐지.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아 얘가 원이구나. 그리고 이 원의 정체가 바로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했지만 이런 모양새로 나오기도 한다고요. 쟤를 다 전개해서 결국 x, y에 관한 2차가 되는 거니까 x 2차, y 2차 이렇게 생긴 녀석도 원의 방정식이 될 수 있다. 항상 되는 건 아니고 될 수 있다. 왜 항상 되는 게 아니었냐면 완전 제곱식 만들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남는 찌꺼기 우변으로 넘길 건데 우변의 반지름의 제곱, 즉 양수가 와야 원이 되더라. 그죠? 그래서 정석에 보면 뭐 실원, 점원, 허원 뭐 이런 소리 있는데 됐고 원이냐 아니냐는 반지름의 제곱이 양수여야 하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서 만들어 보시면 되고 책에 그래서 무슨 공식 같은 거 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니 작으니 뭐 그러고 있는데 그것도 굳이 외울 필요 없다. 그냥 완전 제곱식 만들어 봐라. 그거 가지고 판단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자체는 지난 시간에 많이 이야기해가지고요. 문제 보면서 짧게 얘기만 하자면 이것도 다 했으니까 지난 시간에 시간이 많이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1번 같은 거 보면 아예 중심 나왔고 요 점 원주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이거 두 점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겠지 뭐. 그죠? 중심 나왔고 반지름 구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2번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이래요. 그럼 중점 찾으시면 원의 중심. 두 점 사이 거리가 지름. 반띵 하시면 반지름. 됐죠? 세 번째 건. 세 점 나왔다고요? 그럼 얘는 사실은 평면좌표 할 때 많이 했던 건데 이 세 점을 삼각형이라고 보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다. 그죠? 외접원 찾아야 하니까 외심 찾으셔야 되고요. 외심 어떻게 찾았다고요? 헬로? 외심. 거리. 시점에서 외심의 성질은 이거였잖아요. 원이 있고요. 이 안에 지금 삼각형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 그죠? 그래서 결국 외접원의 중심 입장에서 보면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다 동일하더라 그 얘기라고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구했었다고요. 근데 이제 우린 직선의 방정식도 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도 잠깐 끌고 와보자면 이 점이라는 건 요 점에서부터 거리가 같거든요. 그럼 이 점은 어디 있을 거냐면 이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죠. 네. 마찬가지로 요 점에서부터의 거리가 같으니까 또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다고요. 뭐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심을 찾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찾은 외심 그리고 꼭지점 아무거나 하나 붙잡아서 반지름 구해보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아니면 어떤 문제집에서는 얘를 이렇게 풀기도 해요. 어차피 원의 방정식이라는 건 전개해보면 이따위로 생긴 녀석이니까 여기다가 좌표 대입하자는 거야 그냥. 그러면 A, B, C에 대한 1차 방정식 3개짜리가 만들어질 테니까 그거 연립해서 A, B, C 구하시면 원의 방정식 완성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사실 약간 귀찮거든요. 해봐서 알지만 외심 찾는 거 좀 귀찮아요. 그죠? 아님 말고. 그래서 이거보다는 얘가 풀기에 조금 편해요. 조금.
그래서 세 점이 아예 나와 있는 경우라면 요거 이용해서 푸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기억은 해두도록 하시고요. 다음에 나온 건 축에 접하는 녀석인데 축에 접하는 녀석은 결국 X축에 접하냐 Y축에 접하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냐에 따라서 중심 좌표랑 반지름이 약간 관련이 있다 그랬다고요.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림 여러 개 그렸었지요. X축 다 들어왔네. X축 Y축 원이 있다고 치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건데 아이고야 됐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얘는 X축에만 접하는 녀석이고 이렇게 생긴 녀석은 원의 중심 좌표를 A, B라고 하면 반지름이 뭐다? B다. 얘가 B가 될 거라고요. 그죠? 근데 꼭 이렇게 X축 위에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밑에서 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생각해보면 얘도 중심을 A, B라고 했을 때 이번에 반지름은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B가 반지름의 길이가 될 거거든요. X축 밑에서 접했으니까. 그래봤자 얘든지 방정식을 만들면 어떻게 생겼다고? 우변에 B제곱이나 마이너스 B제곱이나 어차피 마이너스는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심의 Y좌표랑 반지름이 관련이 있더라. X축에 접하는 녀석이면. 그죠? Y축에 접하는 녀석이면. 왼쪽만 해봐도 알겠죠? 중심 좌표를 A, B라고 했을 때 반지름은 마이너스 A가 될 거니까 X 마이너스 A의 제곱, Y 마이너스 B의 제곱이 A 제곱이더라. 그래서 얘는 뭐 딱딱하게 꼭 외우실 필요는 없고 기억해야 할 건 중심의 X좌표랑 반지름이 관련이 있다고요. 중심의 Y좌표랑 반지름이 관련이 있다고요. X축이랑 접하는지 Y축이랑 접하는지에 따라서. 그죠? 그리고 동시에 접하는 녀석의 경우엔 얘는 이제 거꾸로 가자. 얘는 거꾸로 중심 좌표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지름을 먼저 생각하죠. 왜냐하면 중심 좌표를 A, B라고 해봤자 이렇게도 반지름이고 이렇게도 반지름이거든. 그래서 반지름이 R이라고 치면 이 원의 중심 좌표가 R, R 이렇게 생긴 거고요. 1, 4분면에서 접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X-R의 제곱, Y-R의 제곱이 R제곱이다.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네. 2, 4분면이면 X 2, 4분면이면 키울까요? 2, 4분면에서 접하는 녀석이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R, R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X 더하기 R의 제곱 Y 마이너스 R의 제곱이 R 제곱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죠? 반지름이 나와 있을 때 부호가 달라지는 걸 쳐다보면 아 이게 몇 사분면에서 X축, Y축이랑 접하는 거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고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건 나머지 다 그려놓고 나서 보면 총 4개의 사분면에서 전부 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수 있는데 그려놓고 나서 보면 Y는 X Y는 마이너스 X 두 직선 위에 원의 중심이 존재하더라. 그죠? 그러니까 뭐 그려놓고 나서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녀석은 항상 중심이 여기 아니면 여기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필요한 녀석, 필요한 정보를 뽑아보시면 되고 얘는 문제로 다시 와서 보면 중심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고 3,2를 지나가면서 X축에 접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중심이 이렇게 생겼고 요거 위에 있으면서 3,2라는 점을 지나간대요. 그러면 대충 1,
3,2쯤 되려나? 요쯤? 요 점을 지나간 녀석이래. 중심이 이거 위에 있고 요 점을 지나간 녀석이랍니다. 그러면서 X축에 접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요 점을 기본적으로 지나간다는 이야기니까 X축 위에 원이 있을 거예요. X축의 밑에 접하면서 이 점을 지나갈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X축 위쪽에 얘가 있을 거란 이야기고요. 그래서 중심 좌표는 원래는 A, B 이렇게 두고 풀 텐데 얘가 이 직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A, A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을 거고 반지름은 그래서 뭐랑 똑같다? Y좌표랑 똑같다.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X-A의 제곱 더하기 Y-A-1의 제곱.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어디 지나간다고? 3,2를 지나간다고. 그죠? 그걸로 A를 찾으시면 두 개가 나올 거고요. 답에 보시면 반지름이 그래서 1하고 9랑 두 개래요. 보면 1이면 여기가 중심이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원이 하나 있다는 거고요. 원이에요. 또 하나는 9거든요. 9는 이 뒤에 있어요. 근데 이제 저 위에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중심이라고 보면 이따만하게 생긴 원이라는 이야기거든. 그죠? 이렇게 생긴 거. 그렇게 해서 두 개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어차피 그림 가지고 찾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찾아 놓은 답을 그림에다 대입을 시켜보면 아 그렇게 두 개겠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그림이 존재하겠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지난번에 식으로 풀기도 했고요. 그림으로도 보긴 봤는데 첫 번째 게 약간 복잡했나 봐요. 해설해 보시면 이거 뭐로 되어 있었냐면 중선 정리 가지고 되어 있었다고요. 기억을 할란가 모르겠는데 보시면 원이 있고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짜리는 원이 있고 (0,0이에요) 반지름이 1이에요. 2,5래. 2,5 뭐 대충 여기쯤 있다고 보고요. 4,1이면 또 대충 여기쯤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이고 원 위에 어딘가에 점 P가 있는데 PA 제곱, PB 제곱 둘이 더하래요. P를 대충 여기쯤에 있다고 치면 여기를 A라고 합시다.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왜 최소를 구하세요? 인데 이게 만약에 제곱이랑 제곱이 없었으면 그냥 길이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도형 가지고 풀 수 있는데 얘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뭘 생각한다고? 그냥 식을 생각한다고요. 어차피 선분의 길이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일 텐데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질 거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식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식으로 합쳐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원래는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지. A, B라는 점은 딱 고정되어 있는 점이고요.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얘만 움직이는 녀석인데 이거 봤다고. 가운데 A, B의 중점. 그림 되게 이상하네. 중점이라고 치면 PA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은 이거 뭐라고 할까요? PD의 제곱 더하기 AD의 제곱의 2배 한 거와 같더라. 그게 파푸스 중선 정리였고 AB가 가만히 있는 점이기 때문에 AD라는 선분의 길이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결국 구하라고 한 건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인데 이거는 2배의 PD의 제곱 더하기 AD의 제곱과 같고 얘가 최소면 얘가 최소가 되더라. 이건 가만히 있는 숫자니까. 그죠? 그래서 PD의 길이가 제일 짧아지는 순간 찾으세요라는 뜻이고요. D라는 점 역시나 고정되어 있는 점이잖아요. 얘랑 얘가 좌표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뭐 하면 되냐면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D까지의 거리 구해서 반지름을 빼시면 그게 PD라는 선분의 길이의 최소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고요. 됐죠? 그래서 원 밖에 있는 어떤 점에서 원 둘레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 최소를 구하세요. 그러면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를 빼가지고 구했었다고요. 그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PD 길이의 최소를 구하시면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의 최소가 구해지더라. 뭐 이런 거였습니다. 움직여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늘 새로 하는 거. 이번에 두 번째 챕터는 뭐냐면 원 하나랑 직선 하나의 위치 관계인데 그림을 크게 보자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다고 쳤을 때 이렇게 직선이 움직이다 보면 안 만날 수도 있고요.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중간에 애매하게 잘 걸리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우리 접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직선 하나랑 원 하나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일 수도 있고요. 이건 아니고. 이렇게 아예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안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으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건지 찾으시면 되겠죠. 근데 손으로 그릴 수 있을 리가 있냐고. 지금 이걸로 그려도 이 모양인데. 그죠? 그러니까 손으로는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서 몇 군데서 만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식을 이용해서 이런 상황인지 이런 상황인지 이런 상황인지를 한번 살펴보자인데 크게 두 가지 가지고 판단하는 거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결국 교점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군데서 만나냐 한 군데서 만나냐 안 만나냐. 교점의 개수라는 건 연립방정식 해의 개수랑 똑같은 거지. 보면 요 원의 방정식을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 제곱이다 이렇게 할 거고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할 거야. 얘가 1번, 2번, 3번 상황이라고 보면 1번 상황은 원과 직선 위에 동시에 있는 점이 두 개거든요. 그 말은 요거 둘이 연립했을 때 해가 두 개야 그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지금 얘는 2차고 얘는 1차니까 1차를 2차에 쑤셔 넣으면 되죠. 그럼 알아서 얘는 x에 관한 2차식이 될 텐데 그 2차식이 그들 두 개 갖는다고요. 2번 상황은 어때요? 직선 위에도 있고 곡선 위에도 있는 점이 요거 딸랑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쑤셔 넣으면 x에 관한 2차식 될 건데 근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고. 무슨 소리야? 중근 갖는다 그런 얘기겠죠. 얘는 근이 없는 거고요. 그럼 결국 이 얘기인 거지. 요 녀석을 여기다 쑤셔 넣어서 x에 관한 2차식을 만들었을 때 얘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 두 개, 얘는 한 개, 얘는 없다라는 말이니까 뭘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판별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둘이 연립했을 때 x에 관한 2차식이 될 거고 1번 상황은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2번 상황은 판별식이 0인 거, 3번 상황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식으로 찾자보자면 저렇게 그냥 바로 찾을 수 있다고. 납득은 가죠? 제가 손으로 안 쓰긴 했습니다만 뭐 머릿속으로 대충 그림은 그려지잖아요. 그러겠거니. 눈 다 떠. 눈 다 떠! 번쩍. 그런데 요렇게 푸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만 요거보다 보통 책에서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림으로 푸는 거예요. 뭐 그림으로 푼다는 거 손으로 그리겠다는 게 아니라 이 그려져 있는 그림의 성질을 이용하겠다라는 건데 원의 중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첫 번째 직선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해 보니까 반지름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상황의 경우엔 옆에다 그냥 제가 그릴게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의 길이랑 같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비교하면 되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얘를 D라고 했을 때 1번 상황은 반지름 노란색이랑 D를 비교해보면 반지름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2번 상황은 반지름이랑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걸 알 수 있고 세 번째 건
반지름이랑 거리 비교해보면 거리가 더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도 파악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얘가 조금 더 추천이 되는 방법이에요. 거의 모든 책에서. 실제로 해보면 저걸 알거나 불편하긴 마찬가지 한 가지인데 요걸 많이 쓰고요. 나중에 공식 같은 거 유도할 때도 얘를 많이 쓰거든요. 이젠 아예 눈을 감았군. 또! 뭐 먹었어? 그래서 요거 이용해가지고 위치 관계를 좀 파악해 보시면 되고요. 이거 세 개 중에 그래도 물론 셋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로 따지자면 누구겠어요? 두 번째 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쟤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1번하고 3번은 부등호예요. 2번 등호거든요. 딱 떨어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중요하고요. 이름도 있죠, 이거. 접선이잖아요, 접선. 얘도 이름은 있어요. 혹시 기억이 날라나? 할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른다고. 얘는요? 없어요. 이름이 없어. 그냥 안 만나는 직선. 그래서 세 번째 건 별로 뭐 알 게 없잖아. 안 만나는데 어쩌라고. 더 이상 할 게 없죠. 1번 같은 경우엔 할선인데 1번도 꽤 중요해요. 왜 꽤 중요하냐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그림 그려놓은 김에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선분 우리 뭐라고 부르죠? 현이라고. 이 현의 길이를 구할 때 피타고라스 이용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하고 반지름 쓰시면 요거 직각삼각형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현의 길이를 구할 때 요 직선 당연히 필요하고요. 접선도 사실은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수직으로 만나거든요. 그래서 꽤 중요한 녀석이고 접선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런 것도 하거든요. 원 밖에 있는 어떤 점에서 겹치는데 원 밖에 있는 어떤 점에서 접선 그어 때 길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얘도 또 피타고라스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접선의 길이를 구한다고요. 어쨌든 이 두 개가 다 꽤나 비슷한 정도로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둘 다 기억하시면 좋고 방정식 자체를 구하세요. 그러는 건 당연히 얘밖에 안 나오고요. 얘는 나중에 현의 길이 때문에 필요한 녀석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위치 관계라는 건 크게 보면 판별식하고 거리를 이용해서 판단할 수 있고 두 가지 모두 다 생각은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개 다 나오죠. 하나는 판별식 가지고 안 겹치네. 판별식 가지고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안 만난다. 밑에 가서 보시면 반지름의 크기와 두 점 사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그 둘을 비교해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안 만난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된다고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세 번째 나온 건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결국 요 직선을 찾는 거거든요. 요 직선을 찾는 거거든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건 보통은 세 가지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두 개밖에 없네요. 여기는 두 가지로 나오네요. 보통 책에는 보시면 접선 그러면 세 가지로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서 세 가지냐면 그냥 제 마음대로 정리할게요. 이게 이 접선의 방정식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는 이유는 접선을 실제로 배우는 건 원에서도 배우지만 여러분 나중에 2학년 때 가서 수학 2라는 과목에 가시면 거기서도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챕터가 아예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 총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첫 번째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점의 좌표가 나와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이렇게 생겨먹은 원이 있는데 이 원 위에 요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접선은 이렇게 생긴 거 한 놈 나오겠죠. 이거 구해봐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인데 뭐 기울기가 1인 접선 구해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얘는 원이 있고요. 기울기 1인 접선 그러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누구냐면 원 밖에 있는 점. 원 밖에 있는 어떤 점에서 접선 그어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야 여기에서 접선 그어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요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생긴 거 하나랑 이렇게 생긴 거 하나랑 이렇게 두 개가 그려지겠지. 그죠? 그래서 접선을 구하세요. 그러면 못 부러져 얘야. 접선을 구해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책에는 보시면 지금 요거 원 위에 있는 점이 주어진 경우, 접점이 주어진 경우랑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랑 이렇게 두 가지 경우 나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있는 건 사실은 좀 외우셔야 되거든요. 이거 두 개 다 외우면 땡이야. 자꾸 외우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외우면 땡입니다. 점의 원의 방정식을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 제곱이야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요. 요 점의 좌표를 x1, y1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요 직선의 방정식은 원에서 제곱 되어 있잖아요. 제곱이란 건 x랑 x 곱한 거잖아. x가 두 개거든요. 요 제곱을 뜯어 부신 다음에 하나 대입하는 거예요. x1 하나를 대입해. 그러니까 얘를 x-a, x-a, y-b, y-b는 r 제곱이라고 쓰고 나서 여기다가 좌표 하나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도 좌표 하나 대입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되죠. x도 하나만 남고 y도 하나만 남으니까. 그래서 책에는 중심이 0,0인 것만 나와 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일 때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심이 꼭 0,0 아니어도 된다고. 이렇게 생긴 녀석도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걸 제곱을 풀어 해쳐서 두 개로 쪼갠 다음에 x 하나에다가 좌표를 대입하고 y 하나에다가 좌표를 대입하면 돼요. x 하나랑 y 하나는 살려두고 그래야 직선이 될 거니까. 그래서 요 녀석이 외우셔야 할 첫 번째 공식이고요. 두 번째 오는 녀석은 이거 증명 안 할 거예요. 나중에 할 거예요. 필요하면. 안 해도 되죠 지금? 외워. 얘는요.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진 경우인데 얘도 외워보자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기울기가 m이니까 일단 mx 이렇게 출발해야겠지.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얘를 증명하는 과정은 뭐냐면 mx 더하기 n 이렇게 생겼고요. 이 n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m은 주어져 있으니까 n만 구하면 되는데 이 n을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더라. 그걸로 n을 r이랑 m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근데 얘는 이제 중심이 0,0인 경우에 쓰는 건데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보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얘도 일단 외워두세요. 세 번째 오는 건 공식이 없어요.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정석에 아예 박스에 없는데 이 녀석은 뭘 갖다 쓸 거냐. 원 밖에 있는 요 점을 P, Q라고 보고요. 중심좌표를 A, B라고 보고요. 반지름을 R이라고 보면 이거잖아요. R. 그래서 쓰는 건 이런 거야. y-q는 m의 x-p p, q를 지나는 어떤 직선인데 요 직선에서 a, b까지의 거리가 r이다. 가지고 m을 찾는 거예요. 두 개가 나올 거라고 그거 두 개 가지고 집어넣어서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는 거예요. 얘를 이용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식으로 딱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매번 이렇게 풀어야 되고 물론 요 경우 중에 약간 특별한 녀석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림 제가 편의상 이렇게 그렸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그림도 있을 수 있죠. 뭐 하필이면 요 점에서 그으래. 그래서 접선 두 개가 하나는 얘고 하나는 얘야. 그럼 이런 경우도 괜찮아요. 구해보시면 m이 두 개 나올 건데 하나는 0으로 나오고 하나는 음수로 나올 거거든요. 구하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런 점에서 그어보래. 그러면 얘는 접선 하나가 이거고요. 접선 하나가 이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얘는 식으로 안 나와요. 기울기가 없거든요. 그죠? 얘는 기울기가 0이지만 이건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야. 그냥 x는 어쩌고 이러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그어보세요 하고 식을 만들어 보면 m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원래 m 2차식인데 m 제곱이 사라지고 m이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상하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그림을 그려서 아 이렇게 생긴 접선도 있었구나 라는 걸 그림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요 경우 중에 약간 특별한 걸로 누구도 있냐면 이게 공식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특별한 경우로 누가 또 있냐면 원이 있고요. 아이씨, 원인데. 원이 있고요. 원 밖에 있는 어떤 점에서 접선을 그을 건데 요 점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서로 수직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거든요. 요 점에서 그었을 때 수직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특별한 경우지. 왜냐면 원의 중심에서 무슨 사각형이냐면 정사각형이거든요. 그죠? 왜냐면 여기가 이건 접점이니까 90도고 90도인데 여기도 90도면 나머지도 90도니까 직사각형이고 그런데 얘도 반지름이니까 그럼 정사각형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이 정사각형이라는 건 원의 중심에서 요 밖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에다가 루트 1을 곱한 거리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요 라인에서 접선을 그어보면 항상 두 접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더라 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죠? 요 경우 중에 약간 특별한 녀석으로 이런 것도 있더라 라는 걸 알아두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하겠죠? 문제로 가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y는 x 더하기 1과 저 원 위에서 교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예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접점의 좌표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직선 이렇게 생겼고 원 이렇게 생겼는데 보시면 원의 중심이 0,0이고요. 0,0에서 여기까지 거리 구해보면 5보다는 훨씬 짧을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날 거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원을 그래도 이걸로 그리는 게 낫겠죠? 축은 귀찮으니까 안 그릴게요. 여기 0,0이고 반지름 5고 직선은 요 따위로 생겼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에서 접선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러려면 요 점에서의 요 점에서 좌표, 요 점에서 좌표 찾아보시면 되겠죠. 좌표 찾는 건 그냥 연립방정식 푸시면 되는 거니까요. y 자리에다가 x 더하기 1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2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25예요. 좌변 넘길 거고 2로 나누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네요. 그죠? 그래, 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4, 요 점의 x좌표가 3이고요. 직선 자체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마이너스 4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 3 대입하시면 4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접점의 좌표가 요거 두 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대충 어떻게 했냐? 뭐 이렇게? 요 점에서 접선 구하래. 이렇게죠. 구하세요거든요. 구해보면 접점의 좌표가 하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래요. 그러면 원래 방정식은 x 곱하기 x 더하기 y 곱하기 y가 25다 그랬는데 여기다가 요거 하나 대입하고 여기다가 요거 하나 대입한다고요.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 y가 25. 얘가 이 직선의 방정식 될 거고요. 얘는요. 3하고 4를 대입하시면 되죠. 요거 3,4도 또 하나의 접점이니까 대입해보면 3x 더하기 4y가 25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직선의 방정식이 될 거다입니다. 됐죠? 이렇게 생겼어? 쓰고 나서 보니 약간 이상한데? 나 좌표를 맞게 찾았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잖아.
모두를 속였어. 아무도 댓글 안 달았지? 이거 봐, 아무도 안 듣고 있어. 마사코마 마삼이 이렇게 생긴 거죠. 아, 왜 이상하다고 생각했냐면 둘이 평행한 거야. 그럴 리가 없는데 왜 평행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 제가 잘못 써서 평행한 거죠. 얘가 접점이고 얘가 접점이에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었다고. 듣고 있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원점에서 거리가 4인 점 자추에 접하고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2번 보니까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4인 점들의 자취래요. 누구란 이야기야?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그러니까 원이란 이야기죠. 중심이 0,0, 반지름이 4인 원이더라. 중심이 0,0, 반지름이 4인 원인데 요 직선의 수직이래요. 이거 기울기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인 녀석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녀석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기울기가 1이래. 그럼 하나는 얘고 또 하나는 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 둘이 구하라는 거고요. 공식 자체는 이렇게 생긴 거여서 m이 1이라는 거 나왔고 r이 4라는 거 나왔으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끝나거든요. 근데 공식 외우기 전에 혹시 얘가 떠오르지 않으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 접선이라는 건 말했지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더라 였거든요. 그래서 기울기 1이라는 거 정도는 나왔으니까 y는 x 더하기 n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n만 찾으시면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고. 중심 좌표 0,0에서 x-y 더하기 n은 0이라는 직선까지의 거리는 루트 2분의 절대값 0, 0, n이고요. 얘가 4와 같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값 n이 4 루트 2니까 n은 뿔마 4 루트 2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어 보시면 얘는 y는 x 더하기 4 루트 2 얘는 x 마이너스 4 루트 2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공식에 집어넣어서 바로 찾으셔도 되고 혹시 기억이 나지 않거나 스스로를 믿지 못하겠으면 이거 가지고 찾아보셔도 됩니다. 이 과정을 미리 해놓은 게 아까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다음으로 가서 (0,2를 지나고 저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얘가 누구냐면 곡선 밖에, 원 밖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인 거지. 그죠? 보면 이런 거잖아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고 그럼 이제 x축, y축 이렇게 생겼을 텐데 0,2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지. 그지? 여기에 0,1이고 0,-1일 테니까. 그래서 요 점에서 접선 그 세우니까 하나는 요렇게, 하나는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요 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는 뜻이고요. 얘는 곡선 밖에서 그은 거기 때문에 말했지만 공식이 딱 있는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0,2를 지나가는 임의의 직선 y-2는 이렇게 생긴 거. 이 직선이랑 0,0까지의 거리가 1이더라. mx y 더하기 2는 0. 0,0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거리 d는 m제곱 더하기 1, 0, 0, 절대값 2. 얘가 반지름 1과 같더라. 그래서 넘기시고 제곱하시면 4는 m제곱 더하기 1이어서 m제곱이 3이니까 m은 뿔마 루트 3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다가 뿔마 루트 3 집어넣으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되겠죠. 당연히 얘가 루트 3이고 얘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그렇게 직선이 두 개가 찾아진다고요. 그죠? 얘는 공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매번 이렇게 푸는 거고 그나마 요 위에 바로 위에 있으니까 식이 좀 비슷한 거 두 개가 나온 거지 이런 허공에 떠 있는 점들이면 생뚱맞은 거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냥 매번 이렇게 푸는 수밖에 없더라. 다음 접선의 마지막 문제는 원이 하나 나와 있고요. 직선이 하나 나와 있고요. 1번에선 뭐래?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른대. 뭐야? 원의 중심만 찾으면 끝나네요. 그죠? 2번은 뭐래요? 직선이 원에 접한대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그걸로 A 찾으시면 되죠. 세 번째 뭐래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얘는 뭐 말했지만 판별식을 쓰셔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역시나 반지름이랑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두 개를 비교하셔가지고 반지름이 더 길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죠. 안 해도 되죠. 아무도 대답 안 한 거라고 치고 넘어갈 거야. 해서 원이랑 직선의 위치관계는 말한 것처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하고 반지름의 크기를 비교하시면 해결이 되고요. 세 번째 챕터에 나온 건 두 원의 위치관계인데 이제 이번엔 원 두 개를 보겠다는 거예요. 책에 보시면 이렇게 6가지 나와 있는데 5가지 나와 있는데 어떤 책에 보시면 6가지로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생겼냐면 또 해보자고. 원이 좀 커다란 원 하나랑 조금 작은 원 하나랑 너무 작은가? 이렇게 생긴 원이 두 개 있다고 치고 위치관계라는 건 아까 직선할 때도 봐서 알지만 얘네 둘이 사실은 교점이 몇 개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으면 그냥 안 만나는 거지 교점이 없어요. 점점 가까워질 텐데 이러다가 이렇게 생겼으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더 가까워져 버리면 이제 두 점에서 만나죠. 계속해서 두 점에서 만나요. 계속해서 두 점에서 만나다가 이렇게 되면 다시 한 점에서 만나는 꼴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안 만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조금 더 지나가서 이렇게 생긴 걸 가지고 우리 동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총 6개로 나누거든요. 안 만나는 거,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두 점에서 만나는 거,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안 만나는 거, 동심원.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6가지 형태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데 6개의 그림을 여기다 다 그릴 수 없는데 정석에 있는 걸 따와서 봐야겠다. 어쨌든 얘를 살금살금 옮겨가다 보면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책에 다시 보시면 요거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역시나 아까 우리 원이랑 직선의 위치관계 할 때처럼 그림을 손으로 예쁘게 그릴 수 있으면 이런 거 할 필요 없는데 손으로 예쁘게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색깔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 원이 아예 안 만나는지 아니면 두 점에서 만나는지 이런 녀석들을 뭘로 판단할 거냐면 반지름이랑 두 원의 중심사의 거리 가지고 판단을 해볼 거라는 거예요. 역시나 기준이 되는 건 2번하고 4번인데 얘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접하는 거고요. 얘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라서 이것도 접한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원이 바깥쪽에서 둘이 만나고 있어서 이제 외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요거는 원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두 원이 서로 내접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안 만나고 외접하고 두 점에서 만나고 내접하고 다시 떨어지는 거지. 그죠?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고요. 얘랑 얘가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를 먼저 생각해 보면 그림에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두 원의 반지름의 크기를 더하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랑 같더라 라는 거야. 그렇다면 두 원은 서로 외접하는 상태더라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1번으로 도로 가보면 둘이 멀어졌죠. 반지름은 그대로 R이랑 R'인데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오히려 더 커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둘이 더한 거랑 얘를 비교해보면 얘가 더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로 두 원이 안 만나는구나 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다고요. 세 번째 건 반대로 두 원의 반지름을 더하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보다 더 큰 거지. 왜냐면 이렇게 바짝 이렇게 세워진 거잖아요. 지금 그림이. 그죠? 이렇게 표시해보면 된다고.
R은 요만큼이고요. R 프라임은 요만큼이에요. 그거 두 개를 더해보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지? 빠작해서 삼각형이 된 거니까. 그래서 둘이 더한 거랑 반지름 둘이 더한 거랑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비교해보면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를 알 수 있어요. 4번으로 넘어와서 보면 얘는 이제는 R이랑 R 프라임을 더할 게 아니라 둘이 빼는 거지. 얘하고 얘를 딱 빼보면 요거랑 완전히 똑같아지는 거죠. 요거 R이고 요게 R 프라임이에요. 그거랑 D를 비교해보면 짧은 거랑 얘 더하면 노란색 큰 거 되는 거니까 둘이 뺀 게 얘랑 똑같거든요. 그럼 얘는요. R에서 R 프라임 뺀 거랑 D를 비교해보면 R에서 R 프라임 뺀 거 원래는 이제 둘 중에 누가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씌우는 건데 두 반지름의 차이랑 D를 비교해보면 얘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R에서 R 프라임 빼면 얘랑 얘랑 둘이 남잖아. 그 중에 얘만 D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면 안 만난다는 이야기고 얘는 딱 맞다는 이야기고 그럼 얘는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되죠. 왜냐하면 R에서 R 프라임을 빼면 남는 건 요거에서 요거까지 더 빼야 되기 때문에 좀 짧아지거든요. 요거랑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비교해보면 얘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 5개의 위치 관계는 두 반지름의 합이랑 두 반지름의 차이 그거하고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들을 비교해 보시면 다 알아차릴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에 지금 여기 그림은 없지만 동심원 가보시면 동심원은 중심이 일치하는 거니까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6개의 위치 관계를 보시면 되고 책에는 요 그림만 그려지고 말았는데 이게 나중에 아마 문제 있지 않을까 싶은데 원에서 두 원이 나와 있을 때 공통접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공통접선이라는 것도 이 두 원의 위치 관계랑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보고 가자면 첫 번째 그림은 공통접선. 얘한테도 접선, 얘한테도 접선. 되는 게 총 몇 개나 있냐면 4개나 있어요. 공통접선 4개나 그릴 수 있어요. 왜 4개냐면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이렇게 생긴 거 2개, 요거 3개, 요거 4개. 이렇게 해서 총 4개나 그릴 수 있습니다.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 그죠? 그리고 이 4개 중에 얘하고 얘를 외접선이라고 부르고요. 얘하고 얘는 내접선 이렇게 불러요. 공통 외접선, 공통 내접선. 뭘로 판단하면 좋으냐면 얘하고 얘는 원의 중심이 접선을 기준으로 한쪽 편에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의 바깥쪽을 때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접선인데 얘는 두 원의 중심 사이를 가로질러 가요. 그죠? 이 직선 입장에서 보면 원의 중심이 직선의 서로 반대편에 있다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 두 원의 중심 안쪽을 파고 들어가는 접선이어서 내접선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래서 공통 외접선 2개, 공통 내접선 2개, 그래서 공통 접선이 총 4개다. 두 원이 안 만나면. 그런데 얘가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다가 두 원이 외접하는 상황이 되면 공통 외접선은 여전히 공통 외접선은 여전히 두 개인 상태를 유지할 텐데 공통 내접선 얘하고 얘가 두 원이 가까워지면 점점 이렇게 쪼여들다가 이거 하나로 바뀐다는 거야. 이렇게로 공통 내접선이 하나로 바뀌어요. 그죠? 그러니까 공통 접선의 개수가 총 3개로 바뀌더라라는 거야. 공통 접선이 3개다 라는 말에서 두 원이 외접했다고 라고 눈치챌 수 있다고요. 더 가까워지면 그때는 공통 내접선이 없어진 거죠. 외접선만 이렇게 2개가 되더라. 얘는요. 이렇게 하나만 공통 외접선 하나만 존재하더라. 얘는 공통 접선이 없다. 왜냐면 작은 원 입장에서 접선 그어버리면 큰 원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할선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공통 접선의 개수도 두 원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지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표에 정리 싹 돼 있네요. 그죠? 기본 정석이라는 박스 안에 보시면 1, 2, 3, 4, 5번에 해당하는 식들이 나와 있어요. 두 반지름의 합, 두 반지름의 차들을 이용해서 두 원의 위치관계 파악할 수 있고, 식을 달달달 외우시면 당연히 헷갈리겠죠? 그림이랑 같이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두 번째 나오는 건 직선할 때 방금 했던 얘기예요. 문제 풀면서. 이게 뭐다? m값에 따라서 중심도 달라지고 반지름도 달라지지만 지나가는 점이 있다. 어디냐면 이 원과 이 원의 교점. m값에 관계없이 얘도 0, 얘도 0. 이것도 원, 이것도 원.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더라. 그 논리를 반대로 가져가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은 한쪽에 m 붙여서 만들면 되더라. 얘한테 붙이셔도 되고 뭐 얘한테 붙이셔도 되고 원하는 곳에 붙이시면 되고요. 직선하고 다르게 하나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m이 마이너스 1인 경우인데, m이 마이너스 1이면 x제곱이 없어져요. y제곱도 없어지죠. 그럼 결국 뭐가 된다는 이야기냐면 직선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런 소리인데 그림에서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였다고. 원이 두 개 있고요. 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원이 두 개 있다고 치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이니까 요 점이랑 요 점을 지나는 다른 원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엄청 커다란 이렇게 생긴 원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좀 작은 원으로 치면 이렇게 생긴 원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여러 개의 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m 값에 따라서. 그런데 만약에 m이 마이너스 1이면 이 두 점을 지나는 것은 변함이 없으나 직선의 형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거예요. 얘가 m이 마이너스 1일 때 만들어진 식이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녀석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원이 두 개 있고 이 주황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요 선분. 이 선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현 이렇게 불러요. 왼쪽 원 입장에서도 보면 현이고 오른쪽 원 입장에서도 보면 현이고, 그래서 요 공통현을 구할 때 요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했다고? 피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하고 반지름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현의 길이 구했다고요. 공통현을 구하려면 공통현을 포함하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야지. 그래야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지. 그래야 반지름이랑 짬뽕에서 현의 길이 구할 수 있더라라는 소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m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즉 공통현을 포함한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몇 개 안 남았다 문제. 원이 두 개 있대요. 하나는 중심이 0,0, 또 하나는 2,2의 반지름이 루트 2. 왜 접한대? 두 원이 왜 접한다는 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의 합이 같더라. 왜 접한다는 건 이런 상태잖아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지? 그래서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둘이 더한 거랑 같더라 라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찾아보시면 되고요. 2번은 접점에서의 두 원의 공통접선. 접점에서의 공통접선이래요. 뭐 얘기하는 거야? 공통 내접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찾을 거냐면 얘랑 수직이겠죠. 왜냐면 이 원 입장에서 보면 접선이고 이 원 입장에서 보면 접선이기 때문에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야. 결국 이 선분에 대해서 수직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얘 0,0이고 이거 2,2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울기가 1이거든요.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얘는 아예 딱 나왔잖아요. 그죠? 2,2에서 루트 2만큼 떨어져 있는 녀석을 찾아내시면 되죠. 그래서 요건 접선의 방정식 구하듯이 구해보시면 되고,
세 번째 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식이 약간 복잡했는데 작은 두 원의 반지름의 합하고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비교해 보면 얘가 더 큰 녀석이었어야 됐다고요. 이렇게 두 원의 반지름 합이 이렇게 빠각하고 올라가서 삼각형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누구보단 컸어야 되냐면 반지름의 차이보다는 컸어야 했다고요. 이거 만족하도록 하는 R의 범위 구하세요라는 소리고, 지금 보시면 D는 아예 나와 있잖아요. 문제 어디였냐? 0,0이랑 2,2니까 D는 아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R'도 루트 2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요 부등식에서 R의 범위만 잘 찾아보시면 돼요. 산수하는 거니까 이건 제가 안 하고 넘어갈게요. 이 정도 하면 뭐 푸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졸려. 네, 좀 그냥 포기할게요. 뭐라고요? 온라인으로 드릴게요. 뭔가 안 그러기로 하지 않았나? 뭐 왠지 뭐 막 다짐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 시험 점수 얘기해 줘야 되나? 미안해. 원이 두 개 있고요. 교점을 좌표 구하래. 좌표 구하라고 했으니까 저거 뭐 빼박이지. 연립방정식 풀어야죠. 네. 어떻게 구할 건데? 연립해서. 근데 얘도 2차, 얘도 2차. 뭐 찾는다? 는 0. 그런데 상수항 다 붙어 있네. 바로 인수분해 안 되죠? 2차항을 소거한다. 여기서 이거 빼면 직선 나오고요. 1차 되고요. 그 1차 어딘가에 대입하시면 나오겠죠. 그죠? 두 번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를 지나간대요.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라는 건 지금 이거이지.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 찾았대. 근데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어떻게 찾는다고 그랬죠? 아까 둘이 빼서 m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소리가 들렸어, 혜영아. 뭐요? 졸아서 기억이 없어. 들렸다고 그 말이. 아무데나 m 집어넣어가지고 둘이 더하시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이다 그랬는데 m이 마이너스 1이면 x제곱도 없어지고 y제곱도 없어져서 직선이 된다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 m에다 마이너스 1 넣어서 찾는다고요. m에 마이너스 1 넣겠다는 건 원의 방정식 두 개를 빼겠다는 얘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둘이 빼서 만드시면 얘가 되고요. 얘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되겠지. 그죠? 얘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a 나오더래요. 찾으면 되지 뭐. 세 번째는 두 원의 교점과 1,1을 지나간대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1,1 지나는 거 찾으랬거든요. 교점 좌표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교점 좌표에 얘까지 집어넣어서 원의 방정식을 만들면 되냐? 그게 아니고 그렇게 풀라고 나온 문제가 아니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인데 얘가 1,1을 지나요. 가지고 m을 찾으란 이야기죠.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m 더하기 마이너스 6인가요?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m이 마이너스 2란 이야기고 요거 대입해보시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더하기 10 목 아파서 정리하고 마이너스 때 내시면 어디 갔니? 이렇게 생긴 원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문제에서 원하는 원의 방정식이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고 해서 교점을 찾아버리면 오히려 굉장히 불편해지고요. 이거 왜 이런 순서대로 문제에서 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교점을 좌표로 구할 일이 거의 없어요. 얘는 그냥 연립방정식 풀어보라고 나온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도 아마 봐봐. 기껏 이러고 써 있어. 2번, 3번은 1의 결과를 이용해도 좋지만 다음의 성질을 이용하래. 뭔 소리야 이게. 그럼 1을 왜 낸 거야. 이상한 사람이야. 그죠? 왜 이렇게 많니? 3개 남았습니다. 오늘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3개인데
내일 할 거고요.